자, 매주 금요일엔 총선 길라잡이로 나옵니다. 자, 용화대 바로미터 서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용화대 바로미터 기분 좋으십니까? 네, 저한테 과분한 평가입니다. 아유, 근데 뭐 좀 놀랍게도 여기 저희 뉴스킹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직후에 아니면 그 이후에 보면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또 확인되는 상황이 좀 놀랍긴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제일 잘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대통령 그 순방 연기한 거 독일하고 덴마크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민생 얘기, 국내 현안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민생과 안보에 예. 전념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민생이나 안보는 이제 언제든지 있는 건데 네. 그보다는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아하. 불필요한 이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 보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방문을 하면 예. 국빈 방문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가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또 이제 그 파우치 이야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 파우치가 다시 이게 거론되는 거 이게 총선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미룬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총선이 중요하니까 예. 대통령실도 이제 그 총선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레이드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총선에 그 김 여사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저는 연기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 혼자 만약 가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가면 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그 아니간만 못하죠. 아, 그럴까요? 혼자 가면 이제 그 상대국에도 퍼스트 레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거기도 이제 그 결례고 예. 혼자 가면 말이 더 나오죠. 아하. 또 이게 뭐 파우치 때문에 또 안 갔느냐. 파우치. 왜 안 가느냐. 예. 이게 더 논란이 더 커지니까 혼자 가는 거는 아예 뭐 선택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순방하면서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총선 후에 봐야죠. 아, 총선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50일 순방 안 가면 총선 후에. 그렇지만 이제 또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특검법이 재논의가 곧 될 것 같잖아요. 네. 재표결이 있는데 그러면 또 다시 또 언급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재결이 이렇게 저는 꼼수로 늦춰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예. 이탈표가 이제 국민의힘에만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뭐 공천 탈락 네. 가능한 사람이 이탈표 놓을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 지금 민주당에도 이탈표가 많이 나오죠. 따라서 이제 뭐 저는 크게 3분의 2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3분의 2가 돼서 그게 재표결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남권 공천을 최대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그 최연희 의원 한 분이 의정부에서 맞습니다. 컷오프되고 나머지는 아직은 없어요. 아, 근데 뭐 어차피 영남 면접도 16, 17 이제 저희 진행이 되면 언젠가는 영남도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표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죠. 아하. 민주당도. 예. 저는 2월 말에는 표결해야 될 겁니다. 아. 그것도 이게 늦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공천은 그 이후로 미루는 거죠. 아, 그리고 예. 김채환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원장 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60억 돈이 있는 자산가가 뭐 300만 원짜리 그거 뭐 파우치 그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냐 이렇게 영상 올렸던데 이거는 굳이 이걸 올려가지고 좀 더 논란 키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적으로는 이제 그 김찬 이분이 저하고 이제 같은 학원에서 친하십니까? 오랫동안 10년 이상 같이 그렇습니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뭐 좀 비판하기는 좀 그런데 예. 아마 이제 공무원으로 갔으니까 굳이 그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안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예. 지금은 이제 그 삭제한 걸 알고 삭제했습니까? 질문은 삭제가 안 돼 있네. 그 지금 명품백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 기록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까 중대한 국가 이익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국익이냐 이런 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네. 그 앞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적으로. 뭐냐면 이게 대통령실 기록물로 저는 보기 어렵다 봐요. 대통령실의 기록물은요. 네.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 있잖아요. 아하. 예를 들어 이제 외국의 뭐 아르헨티나 정상이 뭐 백을 선물했다든지.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받은 선물. 그렇죠. 네. 이런 데 직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네. 이런 게 기록물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거는요. 그냥 취임하기 전에 답례품으로 던져준 사적인 저는 선물이에요. 사적인 선물이다 이거는. 이건 답례품. 어허. 이거는요. 그냥 써도 되고 아하. 아니면 이제 돌려줘도 되고 받아가면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거예요. 버려도 되고. 왜냐하면 기록물은 버리면 안 돼요. 기록물은 영구 보존해야 돼요. 이거는 기록물이 아니잖아. 직무와 관련해서 공적으로 받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는 기록물이라고 처음에 규정한 거 있죠. 네. 이게 아마 법리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법리 검토가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사적인 선물로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했었으면 오히려 논란이 좀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맞고 아.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직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거. 이건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우치는요. 보존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보존 안 해도 돼요. 뭐 써도 문제 없고 버려도 된다니까요. 버려도 됩니까? 예.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시죠. 그 창고에 보존돼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물로 보존한 게 웃기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대통령 지금 지방 순회 민생 토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관건 선거 아니냐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이 순회 민생 토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마다 네. 4년 전 총선 때 예. 문재인의 행보를 봐라. 이렇게 답을 하죠. 4년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부산 뭐 횟집 다니신 거 있잖아. 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여기 좀 팩트를 체크해보고 공격을 하세요. 4년 전에 지금 이게 민주당이 뭐 기억 상실증입니까? 4년 전에 문 대통령이 전국에 어떤 행보를 했는지 보고 비판해야 된다. 저는 똑같은 행보를 아하. 항상 역대마다 이래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뭐 윤석열 대통령만 민생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다. 약간 그러면 좀 반대로 질문 드려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이 지방 갔을 때 지금 보면 정권 심판론이냐 뭐 다른 심판론이냐 이게 지금 이번 선거에 아주 쟁점이 되고 핵심이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방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냐 이런 또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선거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선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그 지역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그 뭐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공약은 예를 들어 이제 부산을 갖다가 뭐 어떻게 키우겠다 산업은행을 어떻게 이전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하.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이 뭐 선거에 도움 주려고 가는 건 아닌데 뭐 크게 보면 이게 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제로 아닐까요? 0이 될 것이다. 아, 예. 그렇게 보시군요. 예. 자, 이제 오신 김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공천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이게 눈에 띄었던 공천 중에 하나가 석동현 전 검사장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상 밖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요. 예. 뭐 저는 이게 당연히 예상했던 건데 잘못 예상?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 40년직에 석동현을 내려보냈는데 네. 컷오프 되면 이게 윤 대통령이 힘이 빠진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예 뭐 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다 실린 게 아니냐. 예. 이게 잘 모르는 분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요.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절대 가지 마라 했던 거지. 아, 석동현 40년 지기한테 가지 마라 그랬다고요? 민주평통에 사무처장 그 중요한 자리를 줬잖아요. 음. 그런데 윤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여러 경로로 취재하기로는 네. 윤 대통령의 뜻과 반해서 아, 출마한 거죠. 뜻에 반해서 출마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굳이 뭐 공간위에서 부담을 가질 이유도 없고 아하. 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아마 이제 객관적인 여론조사 통해서 원칙적으로. 박정훈 앵커가 경쟁력으로 이게 공천한 거지 윤 대통령 40년 지기는 전혀 고려 대상이 또 돼서도 안 되죠. 아하. 그게 왜 고려 대상이 됩니까? 40년 아니라 50년 60년 친구라도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변수가 안 돼요. 그 박정훈 전 앵커가 단수 공천됐는데 그 지역에 네. 이준석 대표는 뭐 특정 라인이 좀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윤핵관 또 김건희 여사 라인, 한동훈 라인 이렇게 세 개 세력을 거론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 맞는 얘기입니까? 또 이런 얘기를 왜 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 말이 이게 진짜 황당하게 예. 당을 떠나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게 윤핵관 라인이 누굴 말합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윤핵관 라인이 이미 장재원, 권성동도 좀 없고 없지 않나요? 아마 이게 그 누굴 말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철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 그렇죠. 몰라도 윤핵관 라인은 말이 안 되고 김건희 라인은 처음 들어보고 예. 한동훈 라인 이것도 한동훈도 이게 입문한 지 얼마 된 라인이 예, 없는데 라인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박정훈 앵커는요. 예. 김기현 대표가 영입한 거예요.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서 예. 영입한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는 물러났지만 아마 이제 그 사표까지 내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쟁력이 인지도가 높다 보니 된 거지. 여기 세 개 라인 중에 하나도 없어요. 굳이 한다면 김기현 라인이에요. 김기현 라인이다. 김기현 대표가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거예요. TV조선에서. 예. 따라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전혀 분석이 안 맞는 거죠. 그 항상 그 얘기 하셨잖아요. 1호 2호가 주진우 이원모다. 예. 라고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원모 전 비서관은 강남은 아니고 경기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주진우 전 비서관은 뭐 이 해운대 갑에 경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특혜 없다는 대통령 말 이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특혜는 이제 없다.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실 출신이 네.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이제 의정부 갑의 전희경 네. 그 한 분 외에는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아니면 뭐 권영세 장관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은 아니고 예, 장관이니까. 장관실이니까. 예. 그리고 현역인데. 그런데 이원모 비서관은 이제 그 원래 이런 분은 이제 강남 어리 맞아요. 아, 맞는. 청년입니다. 예. 45세 청년의 네. 검사로서도 엄청나게 실력을 발휘했던 이런 분들을 좀 이게 그런데 이분이요. 네. 인지도가 낮잖아요. 예. 경쟁력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을 이제 그 텃밭에 원래 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원모 비서관을 강남 어리 맞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공간이나 너무 비판이 많이 들어오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에 이름을 한 거예요. 이름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는 뭐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네. 지금도 제가 너무 험지 주면 안 된다. 너무 험지 주면요. 네. 선거 집니다. 떨어지니까. 아니 이분이 뭐 인지도가 뭐 있나요? 그냥 검사나 우리 권력층을 좀 아는 분이야 이분이 인사비서관으로서 실세했다는 걸 알지만 일반 국민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따라서 너무 험지를 주면 안 된다. 당선 가능한데 약간 돌리라. 이렇게 제가 촉구합니다. 그런 거 말씀대로 지금 좀 특혜보다는 공천이 좀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죠. 지금까지. 국민이.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대부분 이제 남은 게 TK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대구 경북 쪽 가봐야지만이 모든 게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다. 그 부분 아마 우리 변호사님도 공감하시죠? TK 갔을 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PK는요. 네. 험지가 한 5개 있잖아요. 네. 낙동강 벨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김태호든 빼서 보내는 조혜진이든 느낌으로. 서병수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험지를 보내니까 공천이 좀 네. 물갈이 모양새가 나면서 PK는 좋아요. 근데 TK는 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수도권에 보내면 경쟁력이 약한 분들이죠. 예.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는 전부 다 이게 국민의힘 의석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돌려막을 데도 없고 지금 이게 TK가 제일 난감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당의 지지율 있잖아요. 예. 당의 지지율보다 개인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낮은 거 아하. 이걸 공정하게 평가해서 다 물갈이 버리대. 그럼 많이 물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전에도 4년 전에도 65%가 됐거든요. 예. 저는 이게 65 아니라 70이든 다 지금 이게 대구 경북 것 때문에 거의 다 날라갈 겁니다. 당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그보다 낮은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거기에 참신한 신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선이나 전략공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물갈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구 경북에 그러면 주호영 같은 의원 뭐 아주 뭐 5선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만약 물갈이가 된다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소속은요. 네. 한 번은 성공해도 두 번은 성공 못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한 번 정도는 억울하니까 한 번 더 들어봐라 하죠. 네.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네. 또 공천 안 됐는데 무소속 또 놓으면요. 돌 던집니다. 돌 이거 던집니까? 두 번은 안 봐줍니다. 한 번은 동정 여론이 있죠. 예. 저는 못 나간다 보고 만약에 계속하면 뭐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대구 지역 얘기를 좀 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유형아 변호사 어떻게 공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공정하게 경선할 예. 거로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주자는 분위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많이 도왔잖아요. 유일하게 한 분 챙겨달라는 게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니까. 거기에 홍석준 의원이 있죠. 두 분이 경선하면 되잖아요. 대구 달서 갑입니다. 예. 예. 두 분이 경선해서 뭐 유영하 변호사도 이게 특혜를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정하게 경선하자. 경선에서 이긴 사람하고 그렇죠. 진 사람 승복하고. 그렇죠. 아마 그래 될 건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상당히 열심히 하고 뭐 박 대통령이 많이 지원해 주니까 좋은 승부가 될 걸로 봐요. 그 대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준석 신당 그 대표 그 대구 출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대구에
제일 인기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대구 누굽니까? 그 우리 이름 들어봤죠? 윤한홍. 아, 예, 윤한홍. 예. 윤한홍 의원. 원래는 어디입니까? 마산인가 창원인가 그렇죠. 예, 그쪽인데요. 근데 대구에 윤한홍이 제일 인기 있는 게 예. 꺼내 읽어보세요.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그렇죠. 맞아요? 아. 대구에게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바람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싹 그냥 불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준석이 설 자리는 없다. 홍준표 시장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홍준표도 시장도 인기가 좀 있고 요즘 앵글이 홍해가지고 예. 축구 때문에 인기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럼 개혁신당 대구에서 큰 좀 어떤 활약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그럼요. 대구에서 이제 그 개혁신당이 연고가 없잖아요. 어. 아버지가 경북고등에 놓은 게 다지. 그게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대구에는요. 아마 이준석 바람은 전혀 안 분다 봐요. 짧게 제3신당 그 개혁신당 앞으로 향후 한 30석 정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위장 결혼한 거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사랑이 없이 결합한 게 위장 결혼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유호정 의원부터 해서 예. 막 계속 이 당원들이 탈당하고 난리잖아요. 왜? 전혀 이념이나 가치가 다르니 이게 완전히 잡탕밥으로 섞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반발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요. 또 이낙연 대표 보고 또 조롱을 하더라고. 예. 세대 차이 느낀다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게 유호정원도 조롱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그 철거연대 배 뭐 부인 있잖아요. 예. 또 이게 막 비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자존심이나 싸우다가 아마 이제 그 분란으로 예. 종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0석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네.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떼면 된다 봐요. 세석이요? 예. 그럼 개인적 의견이죠. 뭐 오늘 말이 다 개인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